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동두천시와 포천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동두천시 지행역 앞 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들,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포천시에 있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사무실 앞에도 같은 날 오후 6시 집회가 열렸습니다. 포천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김용태 의원의 탄핵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포천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명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와 관련된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홍보대사 이명웅의 해촉과 관련된 검토는 이루어진 적 없으며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백일해가 유행입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며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해 5일 동안 격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의정부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 교수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입니다. 네. 자, 마이코플라즈마 이후에 백일해로 요즘 병원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먼저 백일해 어떤 질병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와 더불어서 백일해가 유행인데요. 백일해는 최근이 아니라 이제 지난 여름부터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백일해는 그람 음성 간균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백일해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균이 보통 한 3년, 4년 간격으로 유행했다가 좀 들어갔다 하는데요. 지난 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행을 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 한꺼번에 발병하게 되면서 유독 심하게 올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기, 백일해 저희가 어떤 증상들로 각각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감기,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보통은 이 2주 안에 그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데 비해서 백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넘게 기침을 하게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초기 증상, 백일의 초기 증상 1, 2주간에는 백일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일반 감기와 비슷한 뭐 콧물 재채기, 미열, 가벼운 기침, 감기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나면서 기침이 훨씬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침이 심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2, 3주, 한 달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보통은 그 이후에 회복기 또 한 1, 2주를 거쳐서 낫게 되는 그런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는 그런 경과를 밟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백일의 경우에는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전염성은 이제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80%, 7, 80% 확률로 가족 간에 이제 전파가 일어나고요. 그 나머지 10%도 당연히 그 균을 감염이 되지만은 백일해를 예방 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예방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제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가족 간에는 거의 100% 전염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2차 발병률이 80%로 굉장히 이 전염력이 강한 균이고요. 그렇지만 어린이, 특히 100일의 접종, 예방 접종을 충분히 다 시행하지 못한 정도로 아주 영아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100일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심한 호흡곤란으로 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100일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시에 나오는 그 분비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다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말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력 자체가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는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100일에가 확실하고 하다면은 치료를 시작하고 한 5일은 격리가 돼야 되고요.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정도는 격리를 권장하고, 만약에 100일인데 항생제 치료 안 한 경우에는 균이 한 2, 3주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정도는 격리 기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격리를 안 했는데 나중에 100일로 진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100일의 발병 3주 전까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 잠복기 1, 2주간의 잠복기 동안 100일에 유사 증상이 생기는지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6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즐거움과 훈훈함이 있는 북카페 독서 문화 공연을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15일에는 오후 2시 크리스마스 인형극 누가 진짜 산타 공연이 진행되고 16일 정오에는 기타리스트 김나린이 정오 음악회를 엽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다가오는 새해를 따뜻한 빛조각 작품을 통해 문화도시와 시민이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야외 빛조각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한지와 철로 빚어낸 모두의 꿈전은 고래와 물고기, 달, 촛불, 달 항아리 등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신비한 소재를 현대적 미감으로 완성한 28점의 빛조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6.5m 높이의 달 항아리의 웅장한 구형은 밤하늘과 별빛을 연상시키며 관람객들에게 전통적인 소원빌기의 감성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빛조각 작품들은 야외 설치 작품으로 전시 기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야외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점 등을 통해 작품을 더 아름답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 의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본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니 인터뷰에서는 양주시의회 예산위원장 김현소 의원을 만나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심사 기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의회가 정상화가 안 되어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의회 정상화 이후 예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고 2023년부터 이어지는 장기간의 긴축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시민분들을 위한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 본 예산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성,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 등을 비교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히 삭감하여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11% 정도 증가하였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 테크노밸리나 은난산업단지는 기업 유치, 외부의 기업들이 우리 양주시로 들어오는 만큼 나중에 우리 양주시의 세수에 큰 확보 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할 곳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이면.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서도 정말 적절성이 되는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축제성이나 그다음에 행사성, 이런 지금 긴축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불편을 드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시민분들의 지지를 받아 시의원이 된 만큼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며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탄핵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이재강, 박지혜 의원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틀림없이 가결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천막 농성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성호 의원도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이 경제다 토크쇼에 참석하고 탄핵 촉구 천막 농성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즉각 구속,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탄핵에 동의하는 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포천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화요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을 통한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며 특검이 헌법에 부합하는 사태 해결 절차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두천 양주 연천을 지역구 김성원 의원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